뭐 추석 때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그래서 좋아했다가 이게 가정에서만 또 그런다 그래서 조금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오늘 발표된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연결해서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식당 영업시간하고 인원 제한을 일단 완화를 하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겠죠? 예, 뭐 서민경제 예로 사항도 있고 현재 방역 상황도 있고 여러 요인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아직 하루에 한 1,7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좀 전면적으로 방역 조치 완화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이제 예방 접종이 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9월 중하순부터는 이런 접종 효과들이 좀 나타날 걸로 보고 있고, 반면에 거리두기 장기화로 이제 서민 경제나 국민들의 피로감과 애로들이 너무 커지고 있는 점을 좀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방역 체계의 큰 틀은 좀 지켜 긴장도는 유지하되 예방 접종 중심으로 좀 조심스럽게 이 사적 모임에 대한 완화 조치를 시행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백신 접종 완료 마친 2명 정도가 포함이 되면 지금보다 그 사람들의 인원을 좀 빼준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완료자인지 아닌지를 사실은 확인하기가 좀 물론 QR 코드인가 그거 보니까 완료한 사람들은 좀 나오긴 하던데 일단 어쨌든 영업장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걸까요? 아마 1차적으로는 영업장에서 좀 확인하셔야 되고, 이제 이외에는 저희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 단속 등이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각종 QR코드의 이 접종 여부를 함께 표기하게끔 저희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는 이제 아예 질병관리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제공하는 별도 앱도 있고 종이로 되어 있는 서식 증명서를 제공해드리고도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좀 활용해서 확인하는 체계로 좀 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점진적으로 좀 이런 제도를 아마 확대하고 운영하게 될 거라서 이번 한 달간 좀 이런 시스템들을 좀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한 달 동안 한번 해보고 잘 되면 또 앞으로도 좀 계속 잘 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자, 예, 그런데요. 추석 가족 모임이 일단 8명까지 허용이 됐다 그래서 되게 좋아했었는데 보니까는 그중 4명은 또 백신 접종 완료자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양심에 맡겨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추석 가족 모임은 말씀하신 대로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4명까지 사적 모임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고, 네. 이에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8명까지 가족 모임들이 이제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 자체가 사실은 지난 2번의 큰 명절을 다 저희가 고향을 방문하지 말아달라고 좀 국민들께 호소를 했었고, 그렇죠. 현 상황까지 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피로감이 큰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예방접종 진행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좀 뭐랄까 최대한 예방접종자를 중심으로 소규모로 귀향을 좀 해주십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좀 최대한 조심해서 안전하게 다녀달라고 하는 의미고요. 네. 특히 좀 강조하고 있는 게 고령의 부모님이 만약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으신 경우면 네. 지금 일정상으로는 사실은 60대 이상은 전부 2차 접종까지가 완료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혹여 접종을 안 받으신 부모님이 계시다 그러면 그때는 좀 위험하니까 가지 말아 주십사라고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사적 모임 4인 기준의 예방접종자를 포함해서 8인이라고 하는 형태로 네. 약간 뭐라 그럴까요? 조금 모자란 숫자 정도를 좀 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이동하지는 않게끔 좀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가정으로 뭐 단속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가 사실 미시적인 일상생활 하나하나를 전부 다 정부가 관리하기는 좀 쉽진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국민들께서 상당히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따라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런 효과들은 함께 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그런 가족 모임을 통해서 감염자가 나오고 확진자가 나와서 역학조사를 해보니 이 방역 수칙을 어겼다. 이렇게 될 경우는 이 비용 같은 부분을 그 가족이 부담하게 되는 겁니까? 과태료는 부과되고요. 방역수칙 위반이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치료 비용이라든가 격리에 따르는 비용에 대한 네네. 구상권을 행사할 건가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지자체에서 조사를 하면서 그 과호성이라 그럴까요? 그 과호성과 위반의 정도들을 평가하면서 좀 심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의 같은 형태로 할 때도 있고,
조금 그 케이스별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추석이니까 이제 손자 손녀들도 모이고 그럴 텐데 어린이들은 원래는 그 접종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 아이들도 인원 제한에 어떻게 포함을 시키나요, 안 시키나요? 미접종자 인원 제한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접종자는 4명까지 가능하고 접종 네. 완료자가 8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도에는 좀 그 가구 수가 큰 가족인 경우에는 부모님과 자녀 한 가구 정도 혹은 자녀 수가 작은 가구의 경우에는 부모님과 자녀 2가구 정도가 아마 모일 수 있는 숫자 아니겠는가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다수의 가족분들이 모여서 특히 이 가족분들이 다 지역적으로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인 경우에는 그렇게 한 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가 썩 바람직한 건 아니라서 네. 그러니까 부모님을 뵙긴 뵙되 좀 가급적 소규모로 순차적으로 좀 뵙고 오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좀 백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공급 부족으로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 이 모더나 백신 이게 지금 금방 들어오겠다 뭐 이런 얘기 좀 나와 있는데 지난번 정부가 항의 방문했던 것 때문인가요? 상황이 어떻게 바뀐 건가요? 그때 항의 방문한 이후에 100만 회 정도가 우선 들어왔었고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저께 102만 회 정도가 들어왔고 오늘 또 90만 회가 들어왔습니다. 오, 예. 그리고 아마 순차적으로 계속 차곡차곡 들어올 거라서 현재 백신 공급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화이자도 이게 모더나만 너무 언론에서 크게 써서 그렇긴 그런데 네. 화이자도 지금 차근차근 들어오고 있습니다. 같이. 네. 지금 공급된 물량 정도라면은 당연히 예약하신 대로 다 접종이 가능하고 9월 추석까지 저희가 전 국민의 1차 접종 70% 목표라고 하는 네. 그 목표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화이자한테 좀 관대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언론에서. 근데 어쨌든 루마니아하고 이제 백신 스와프로 들어오는 화이자 모더나 이 물량 이제 이것이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백신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물량은 일단 이 루마니아하고 화이자가 105만 회분 정도, 네. 모더나가 45만 회분 정도를 저희가 이 스와비 형태로 가지고 오게 돼 있습니다. 네. 화이자는 한 52만 회가 먼저 들어왔고 나머지 이제 9월 8일 정도에 들어올 예정인데요. 이 중에서 화이자 105만 회 정도가 9월 30일까지가 유효기간이고 모더나는 오히려 유효기간이 상당히 좀 넉넉해서 11월에서 12월까지 유효기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한 105만 회 정도의 화이자 물량이라 그러면 저희가 하루에 보통 접종을 하는 물량이 한 80에서 100만 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들고 오면 보통 한 2, 3일 내에 다 소화시키는 물량이다 보니까 9월 30일까지 유효기간이라 그러면 사실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백신을 활용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위드 코로나 우리가 이제 하려면은 18세 이상 성인 백신 접종률이 80%가 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접종 속도라면은 이게 뭐 한 9월 안으로 다 정리가 될까요? 이게 이 위드 코로나라는 개념이 지금 사실은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서 용어는 같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상태, 어떤 상태인가에 대한 부분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더 보다 일상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방역 전략을 조정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고 반면에 이게 일시에 딱 전환되기보다는 아마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전환돼야 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9월 말이 되면 전 국민의 한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받고 거의 반수 가까이가 2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가 되게 되어 있고요. 예. 10월 말이 되면은 전 국민의 70% 이상이 이제 2차 접종 완료 상태를 이제 달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0월, 11월 이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조금 더 점진적으로 일상 쪽으로의 좀 가까운 방역 전략들을 조정해야 될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네. 이번에 거리두기 조정에서 저희가 예방접종 이 모임 이 확대를 좀 추진해 보는 것도 이런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함께 추진하면서 방역 상황이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된다 그러면 10월부터는 조금 더 이쪽에 대한 방역 조치들을 조정하는 것들을 확대하려고 하는 구상들입니다. 정부에서 부스터샷도 좀 계획 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부스터샷도 현재 우선은 저희가 지금 2차 접종 완료로부터 보통 한 6개월 정도 시점에서 부스터샷이 논의되기 때문에 현재 상반기에 접종을 완료하셨던 고령층의 취약계층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계신 그런 고령층 분들을 중심으로
부스터샷이 이제 6개월 차가 좀 돌아올 거기 때문에 네. 거기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발표된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서 우리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연결해서 잘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